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485화 애니메이션 플루토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왜 이렇게 박수를 못 외쳐? 누구세요? 자기가 누군지 까먹었어? 아니 대중문화한테 아직도 박수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에이, 꼭 핑계가 많아. 그러니까. 자, 우라사 나오키 원작의 만화 플루토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요. 네. 원래 만화로 하고자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애니메이션으로 다뤄볼까 하고요. 네. 예. 하기 전에 댓글 먼저 소개할게요. 예. 자, 곽양신랑님. 자, 이제는 몇 번째인지도 잊어버렸지만 또 한 번의 정주행 끝냈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방송 감사하며 통장으로 살짝 후원합니다. 실수로 본명으로 보낸 듯. 나 누구신가 했어. 자, 독감 코로나 전부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곽양신랑님이 2만 원 보내주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본명이 뭐예요? 안 돼요. 나중에 살짝 아니, 알려줄게. 다른 분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곽양이니까 곽씨는 아니겠구나. 자, 그리고 독사왕가님도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재갬성님이 479화 발레리나 편에 남겨주셨는데 그 람보르기니는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인데 1억 부르신 거에 3억 더 쓰시면 됩니다. 다크나이트에서도 나왔었고 1세대가 5년 전에 나왔으니 중고 가격은 4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중고가 4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억은 확실히 넘네. 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얘기를 뭐 제네시스 이런 것도 그냥 한 1억 하지 않나? 요즘에 거의 아, 그럴 그런가? 거예요. 옵션 붙으면 거의. 너무 자, 오로라 내조님 발레리나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후지모토 타츠키 단편선 룩백 안녕 에리 편에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스카베 신짱님 어제 못 봤어 51번째 편에 4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더 보이즈 스피노프 젠 V가 나왔는데 그것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아마존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더 보이즈 시즌 3를 못했어. 그러니까요. 아랑이 안 봤다고 무서워서 못 본다고 막 징징 짜가지고 당연히 무섭지. 사람이면 빡빡 터지는데 그거 어떻게 봐. 못했는데 이거 하려면은 시즌 3도 하고 하면 되게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 스피노프라서 사실 안 봐도 뭐 근데 난 이해하는데 너무 무리 보고 없던데. 싶던데 얘기가 뭐냐면은 아, 나도 그 무슨 요약에서 조금 봤는데 그러니까 세계관은 같은데 무슨 대학교에서 또 히어로 성장시키고 약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약간 다크 버전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너무 다크 버전 아닐까요? 막 사람 터지더만. 거기 또 터져? 그래서 어쨌든 좀 궁금하긴 해서 우리가 또 아마존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끊잖아. 네. 그러니까. 아, OTT 너무 많어. 이제 정리될 것 같긴 해. 그 얘기 지금 몇 번 한지 그러니까 알아요? 언제 정리되는데. 아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뭘 다 오기는 씨. 아니 디즈니가 원래 그냥 그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공급하면서 번 돈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 그거 운영하면서 한 돈보다 훨씬 큰 거야. 그럼 디즈니 플러스도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뭐 무조건 밀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다지 큰 반향이 없는 거지. 왜냐면 또 마블도 밀리고 있지 뭐 좀 별로. 그나마 선전하는 게 아마존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는 아마존이 확실히 뭐 우위라고 하더만요. 아니, 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은 우리나라에선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고 아, 있지만 그러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그 뭐죠 배송료하고 음악까지 포함돼가지고 되게 가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긴 쿠팡 플레이가 그래서 요즘 잘 나간다고 네, 하더라고. 그거랑 좀 비슷해요. 쿠팡은 또 싸기도 싸잖아. 엄청 싸지 거기는. 자, 로켓단 간부님 호시모토 타츠키 단편선 편인데 자, 오 일본 만신의 만화네요. 이분 맨날 일본 만신 나가는 거 같은데. 만신 너무 많은 거 아니요? 자, 데블스 플랜 이야기 나왔을 때 댓글 쓰고 싶었는데 깜빡했네요. 정작 얘기는 또 데블스 플랜 얘기군요. 자, 궤도가 하는 프레임 씌우는 것도 별로였지만 나오는 출연자들이 마인드가 글러먹었어요. 1등 할 생각 자체도 없고 괜히 배신하면 여론 안 좋아지니까 사리고 아예 PD가 배신하라고 깔아줘도 안 하니 연합에 그냥 마지막 날까지 묻어가더라고요. 카이지처럼 빚쟁이를 데려와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코인으로 생활동에 차별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묵는 데가 생활동이야. 건물 이름이구나. 1등 할 생각도 간절함도 없으니 이건 뭐 MT 온 것처럼 7일차까지 생존하자 목표로 두는 참가자가 문제라고 봅니다. MT 같은 거면 나도 하고 싶다. 참가자도 문제지만 이건 사실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 뭐. 이게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또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빠진 게 있어요. 뭐요? 데스매치가 없어진 거야.
원래 이제 그 꼴등을 한 사람이 이제 한 명을 지목해서 1대1 대결을 해서 최종 탈락자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 단계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자기 기량을 보여줄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연합에 물어가면은 나는 어차피 그 데스매치 뭐 이런 거 자체도 없으니까 떨어질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데스매치라는 기본 어떤 구조를 가져갔다라면은 뭐 연합도 뭐 금세 와해가 됐을 거고 그러게요. 개개인이 두드러질 기회도 점점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무튼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아 이거 맞아 왜 데스매치 없었지 이런 생각.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평화로운 출연자를 게임이었구나. 탓해서 뭐해? 연출진이 문제. 어쨌든 이거 좀 웃긴 건데 시즌 2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인기 좋았나 보네. 아 근데 좀 그래도 누군가 말을 계속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슈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것만이라도.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보면 이런 데스매치형이 자꾸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자꾸 나가 떨어지니까 일부러 남겨놓으려고 이런 거를 아예 빼버린 거 아닐까? 근데 결국은 좀 잘하는 애들이 먼저 떨어지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였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연합이 단결을 해서 한 명 되게 잘하는 애를 내쫓았어. 그럼 얘가 데스매치 사러 오면 되거든. 그걸 보여줘서 성공한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이준석 같은 애는 1라운드에서 바로 떨어졌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 더 지니어스 1편에 1화에 떨어졌지. 아, 너무 광속 탈락해서 내가 몰랐나 보다. 맞아요. 그렇다. 자, 오로라 내션 타코피의 원제편에 청캐씨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아재갬성님이 돌아온 매운맛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한 방에 이해되네요. 꽃밭이라 어우 매워 하고 타코피의 원제편에 남겨주셨습니다. 아, 대가리의 꽃밭 에피소드. 너무 찰떡 아니야? 그거 말고 요즘 유행어로 뭐 뭐가 다른 뭐 있을까?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에 너무 대가리 꽃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어떤 부류들이 있잖아. 이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사용한 단어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절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긴 한데 특히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푸른 하늘 미소님이 480화 후지모토 타츠기 단편선 룩백 안녕해리 편에 한국 방문 중입니다. 언제나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1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로라 내쇼님 천국 대마경 첫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되게 많았고 댓글도 재밌었네요. 그러게요. 자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카페에 네. 그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한 줄평 한 거 약간 투표 형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좀 좋겠고 네. 그리고 카페 인원이 안 는 지가 한 몇 달 된 것 같더라고.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재밌어. 내가 놀아드릴게. 진짜? 그래. 예, 그리고 아까 그 정기 후원해주시는 하달님이 A플랫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DM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정기 후원분이 좀 애매하게 남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채워주시겠다고 과감히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리고 정기 후원도 이미 하고 계신데 굳이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다른 없는 정기 거고. 후원자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정 안 되면 뭐 우리가 넣어서 하지 뭐. 우리 십시일반 하지 그렇게도 할 뭐. 수 있어요? 할 수 다 방법이 있는 거지. 뭐 하지 뭐. 뭐한 10,000원 넣으면 되는 거 그런 아니요? 거 아니요. 나중에 각출할 테니까. 싫어.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면 저희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가 2세를 찍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2세도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럼 플루토 이야기 해봅시다. 자, 플루토는 우라사와 나오키의 동명 만화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연재했었죠. 그 작품 되게 오래 원작으로 했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또 플루토의 또 원작이 있잖아요. 그쵸. 아톰, 지상 최대 로봇. 데스카 오사무의. 네. 그래서 이 작품 보면 아예 그냥 우라사와 나오키 X 데스카 오사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선전 문구로 좀 활용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지상 최대 로봇 편을 좀 찾아봤는데 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지. 맞아요. 너무 옛날 옛날 거지.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스토리랑 뭐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그 우라사 스타일로 스릴러로 바꾼 거죠. 서스펜스물로. 근데 로봇 형태는 약 좀 느낌이 있던데. 살짝은 넣었는데 그래도 나 노스 2호 디자인 보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팔 여러 개 달리고 뭐 약간 그 데스카 오사무 디자인이긴 해. 근데 그 플루토 책 보면은 그 사에바라 리에콘가? 약간 그 토크쇼 많이 나오고 네. 그런 만화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놀리는 거 담은 거 있어. 뭐 메카닉 디자인이 너무 별로인 우라사 선생님을 위해 내가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무슨 깡통 로봇 같은 거 그려가지고 막 주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약간 그런 게 느껴지긴 하지.
뭐 우라사 나오키가 뭐 메카닉 디자인인데 뭐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뭐 그런 작가는 아니니까. 그치. 그렇죠. 이거 보면은 게지히트도 원작에서는 그냥 로봇 형태더라고. 근데 네. 여기서는 뭐 원작을 다 보셨다면은 뭐 알겠지만 만약에 안 보신 분이라면 얘가 로봇이구나 이런 게 원래 사실 원작 스토리에 되게 재밌는 점이거든요. 근데 애니에서는 그걸 좀 뺐더라고. 그렇지. 되게 처음부터 금방 약간 로봇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총을 일단 뽑아. 그러니까 원작에서 그게 안 나오지. 이게 딱 들이대고 있는데 이게 손이 총으로 변한 걸 나중에 보여줘서 그렇지. 얘가 로봇이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점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플루토 만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강 기자가 얘기해서 그때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맞지? 내 기억력은. 여기서는 이제 아예 세계 7대 로봇이 나와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뺀 것 같아요. 음. 그거를 뒤에 넣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2023년 이제 10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됐죠. 전 세계. 네. 사실 오래 기다리긴 했죠 이거.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무산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작이 완결된 게 2009년이면은 거의 한 14년만. 그렇죠. 이런데도 뭐 전혀 낡은 느낌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잘 만들었더만. 지금 딱 얘기하기 좋은 시점이잖아요. AI에 대한 거가. 그것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전쟁도 있죠. 그렇네요. 지금 막 두 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 오히려 타이밍이 훨씬 더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20년이 지나도 세계는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명백한 은유가 있는 거잖아. 미국의 그치. 어떤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시점이 지나서 아마 다른 네.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거는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참 인간은 여전하다. 인간은 정말 쓸모없다. 이 분노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지만 이 증오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지만 인간은 맨날 그러고 산다. 이런 걸 보여주지. 이거 만들어서 공개하려고 했을 때는 아직 이런 전쟁 최근에 이스라엘 그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거. 못했을 텐데 마침 이게 나올 때 그게 터져가지고 더더욱 적시에 나오게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 등장인물은 간단히 정리했는데 세계 7대 로봇, 게지히트. 이제 여기 거의 찐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냥 그걸 다 이끌어가는 형사. 좋았어요. 그게 오히려 그 바꿔가지고. 그렇지. 아톰이 약간 이제 서브 주인공이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몽블랑 가장 처음 죽는 스위스의 뭐 우수한 로봇, 목수 로봇. 산악 로봇으로 네. 나오지. 그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노스 2호. 뮤지션. 얘는 이제 전투 로봇이지. 네. 아 네. 이거야. 다시는 전장에 나가고 싶지 어. 않으니까. 아 이거 다시 봐도 막. 아 여기가 제일 최고인 그게 거야. 트위터나 이런 데 봐도 노스 이어 편 보고 다들 눈물이 줄줄 아, 나는 아, 거. 그래. 저도 1편부터 그래 버리니까. 아니 왜냐면 다 알아. 알지. 진짜 많이 봤어. 이게 그러니까. 연재가 되게 길었는데 일곱 내용이니까 이게. 그리고 기니까 앞부분은 되게 기억이 잘 난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근데 죽을 이거- 거 알잖아. 근데 알고 봐도 슬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는 전장에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할아버지랑 눈 치면서 둘이 하하호호. 피아노를 가르쳐 주세요. 어머, 노스이오 돌아와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이다. 이따가 해요. 이따가. 할아버지 최고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거지 완전히. 그리고 이스탄불의 이스탄불은 나라가 아니야. 그런가? 터키야. 트리키엔가? 티리키에 뭐 브란도 네. 그리고 헤라클레스 이 둘은 그거죠. 그리스의 네. 헤라클레스. 그렇죠. 격투기 선수지. 네. 그런 거죠. 격투 절친.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엡실론. 얘는 호주. 이렇게 저 호주는 참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광자 에너지를 쓰는 게 특징이 있죠. 그렇죠. 뭐 마징가야? 마징가도 광자력 에너지잖아. 그랬나? 고시오크. 원자력 어디 에너지는 뭐. 메칸더브이고 걔는 광자력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원자력은 자이언트 로봇. 난 메칸더브이로 알고 있어. 이거 원자력 맞아 그것도? 그냥 노래가 그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모르지. 아무튼 엡실론은 뭐 그런 로봇인데 얘는 일단 뭐 참전을 거부한 뭐 그런 로봇으로. 왜냐면 봤죠. 흐리거나 어두운 날은 힘을 못 쓰니까. 그러나 야간 전투를 할 수 없는 애네 얘는.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 양심적 병역 거부자야. 아니 그런데 말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진짜 야간 전투 못하면 되게 좀 그렇지. 아이 그냥 다 흡수해서 싸우지. 그러면 뭐 전기 안 나오겠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적으로 플루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박사들 몇 명 중요한 박사들만 나열해놨는데 오차노미즈 아톰의 동생인 우란을 만들기도 했고 그 텐마가 이제 아톰을 만든 난 그래서 박사죠? 오차노미즈가 난 아톰을 만들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텐마가 만들고 뭔가 버렸을 거야. 원작에서. 버렸다고?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무슨 너는 내 아들이랑 다른다고 해가지고 서커스단에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 원장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얘네 둘이 그 미묘한 감정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사실 아톰 원작 보면은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 그리고 플루토가 좀 재밌는 점은 데지카 오사무에 대한 어떤
어떤 헌사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보면은 노스 이어 편에 그 음악 감독 할아버지 살려주는 사람 누가 봐도 블랙잭이잖아. 그치. 일본에서 온 무면허 의사잖아. 외과의.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뭔가 하여튼 하나를 잃는데 너 살래? 그러면은 그런 거. 그 블랙잭도 나오고 중간에 이제 사자 뛰쳐나갔는데 백사자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은 정글대제 레오겠지. 뭐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많이 껴있어. 재밌네. 예, 또 몇 개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브라 박사. 중요한 박사죠. 그러게. 나 이 마지막 부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반전 이랬어? 하고 저 깜짝 놀랐네. 아니 그거는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나 안 났어. 그러니까 아브라 박사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빌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되게 큰 그림을 그렸던 거지. 이게 연재 기간이 길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은 하는 거잖아. 그치. 네. 플루토의 정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 3, 4권 들어가면 사하드라는 애가 있었다. 얘인 것 같다. 아브라가 뭐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한 번 더 꼰 거지. 그치. 그렇죠. 흑막이 하나 더 있었다. 근데 본인이 흑막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흑막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재밌었어. 다 말해요? 아니 뭐 빨리빨리 가자고.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뭐 20년 된 만화인데 사실. 근데 그 만화를 아예 안 본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하다. 아 이거 네. 봐야지. 이런 걸 그래- 봐야지. 위대한漫画아니야? 그래서 근데 요번에 애니메이션을 보고서는 이제 재밌다 파와 아예 그냥 뭔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파가 극명히 나. 이게 사실 진짜 완전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약간 어린애들은 어린애들 못 보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왜 같아. 편견쟁이들. 우리 노인네들만 보는 거야 이거. 이건 너무 훌륭한 만화긴 한데 애니메이션은 그냥 약간 평이하게 만들긴 했더라고. 그랬었어. 그나마 맞아. 이해 좀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는 잘했는데 내용은 약간 연출이나 이런 게 중간중간 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경이랑 뭐 따로 논다거나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 아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라사와 나오키와 데지카 오사무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너무 편하게 만들어. 이거 보면은 거의 콘티 수준이에요. 애니메이션의 콘티 수준이야. 한 컷 한 컷. 그렇게만 그냥 만들면 돼. 다른 컷이 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잘 만들어. 데지카 오사무도 컷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라사 나오키도 한 페이지에 막 9개, 10개 들어가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냥 원작 보는 느낌이야. 뭔가 새로운 게 가미될 여지 자체가 없다니까. 좀 몇 개 추가하긴 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뭐 새로운 내용도 없고 뭐 새로운 컷조차도 기억에 전혀 남지 않을 정도던데. 새로운 게 이제 게지트가 끌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노스 2호가 원래는 뭐 좀 내용이 좀 더 촘촘해진 거? 전투 장면 좀 넣고 아니면 대사 좀 생략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화 시작하면 바로 스위스의 몽블랑이 사망했다고 소식이 나옵니다. 막 불 나고 난리 났죠. 그리고 머리만 어디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데 두 개의 뿔이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 그렇게 계속 이제 이거가 좀 상징적으로 죽는 거에 꼭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유로폴 소속의 게이지히트가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화가 진행될수록 계속 이제 악몽 꾸고 뭐가 계속 반복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8화에 나오죠.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8권이 나오는 거잖아. 8화, 8권 그렇죠. 똑같이 네. 500 제우스만 내시계 이거잖아. 네. 그게 너무 되게 단편적인 거라 이게 무슨 상징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빡치게 한 게 있어서 저 할아버지를 죽인 건가 저는 또 그래서 쓸데없는 또 생각을 하면서 봤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이 또 생겼는데 로봇 인권법의 옹호단체 랑케라는 이제 사람이 사망을 했죠. 근데 똑같이 여기도 뿔이 꽂혀 있어. 현장에는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뭐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근데 그때 이제 수상한 자가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순경 로봇이 너무 쉽게 파괴되어 죽은 거죠. 그치, 원래 인간이 로봇이니까 인간의 움직임을 쫓아가면서 당연히 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이없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죠. 인간에서 맞아서 부서졌어. 그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이것도 페이크가 있긴 했지. 그치. 이제 도주자가 얘인가 보다. 어. 얘가 그걸 죽이고 갔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어. 찾아가 봤더니 얘는 그냥 뭐 마약 먹고서는 그냥 걸릴까봐 그냥 치고 전문에 또- 걸릴까봐 그냥 좀 발악을 했던 건데 그럼 순경 로봇을 왜 당했냐? 뒤에 나오는 거지만 다른데 잠깐 정신을 놨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사망한 순경 로봇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메모리 카드 전달을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와이프란 사람이 몸 안에 꽂고선 확인하잖아요. 와이프 로봇이죠. 로봇이니까 그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구형 로봇. 여기서부터 이제 우라사 나오키는 메카닉 디자인이 별로다. 아니 구형도 좀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좀 솔직히 좀 심하긴 해. 아니 그게 이제 약간 뭐랄까 자기만의 매력?
네. 내지는 이제 데지카 오사무 세계에 대한 어떤 헌사를 그대로 약간 수용하려고 했나? 이게 너무 정교하고 이러면 또 그렇지. 데지카 세계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도 같고 뭐 그래서 어울렸어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건물사에 날아가는 로봇 같은 걸 발견해가지고 잠시 뭐 한눈을 팔았다.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은 저 높이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은 로봇이 아니까 근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로봇은 거지. 여기서 인간을 죽일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로봇 법이 있는 거지 그 규칙 3원칙이 있어서 로봇은 인간을 해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 이게 브라우 1580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렉터 박사로 나오는 애가 있는 거잖아. 거기를 이제 게지트가 찾아가는 거죠. 그치. 인간을 유일하게 죽인 로봇이야. 근데 사람들은 얘를 살려놨어. 창을 몸에다 박아놓고. 왜? 그냥.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바로 폐기시킬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죠. 왜냐면 완벽한 존재라고 뒤에 설명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함이 있어서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인공지능이 이제 몇 개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7대 로봇으로 나오고 네. 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게지트가 뭐 몽블랑이나 랑케라는 사람이 뭐 시신 사진을 보여주면서 단서를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때 이제 말하죠. 그리스 신화의 명계의 왕 하데스 혹은 로마 시대의 명왕 플루토. 그럼 뭐냐? 답은 다 나와 있다. 이제 너 포함해서 6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스 2호 에피소드. 눈물의 에피소드. 진짜. 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중간부터 이제 제발 죽지 마, 죽지 마. 그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영화 음악 감독 엔니오 모리코네 정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노인이어가지고 은퇴한 거죠, 사실은. 약간 이제 업계에서도 잘 안 쳐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맹인이야. 근데 맹인으로서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굉장히 큰 성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렇지.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버렸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집사 로봇들을 계속 내쫓아가지고 이제 노스 2호가 오게 된 거죠, 여기에. 근데 노스 2호한테도 되게 폭언을 날리잖아요. 뭐 로봇 주제에 네가 뭘 아냐. 그리고 뭐, 자꾸 긁잖아. 너 전쟁 갔다며? 몇 명 죽여서 네 동족들이 새끼야 하면서 막. 뭐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그 장치들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 그러니까 그 악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악기들을 많이 배치해놓고 이딴 거는 원래 있는 그 아날로그 악기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 너랑 똑같이. 너의 기계들은 절대 인간의 어떤 감성과 예술성을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인종주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이 세계는 로봇이 인권을 획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알면서도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약간 경원시하거나 이제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너무 대놓고 해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금방 얘기했지만 아픈 자기를 버리고 돈 많은 부자하고 재혼해서 그냥 떠나버렸다. 그치. 자기 버림받았잖아요. 자기는 짐짝이었다. 그래서 그 고향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버리고 간 엄마한테 그걸 음악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작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자꾸 막히는지 막 화를 내잖아요. 쾅 치고 피아노 맨날 치잖아. 부서지지도 않게. 근데 이제 노스이어가 들은 거지. 잠꼬대로 그 음을 하는데 그 음이 요런 거다 하고 이제 피아노를 쳤어. 요거 그 지금 고민하는 그 부분에 맞지 않겠어라고 하니까 이제 덩컨이 화를 내는 거지. 근데 피아노 꺼져. 건드리지 말라고. 꺼지라고. 꺼졌어. 고향에 갔다 와서 무슨 미녀를 수집했는데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소문도 수집을 해온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부자랑 결혼해서 얘의 그 병원비랑 그런 걸 다 된 학비를 거죠. 다 된 거였어. 그렇죠. 비싼 그러니까 얘가 데니까. 이제 그 덩컨이 맹인이 된 이유는 그거였지. 이제 큰 중병에 걸렸는데 블랙잭이 와서 수술을 하면 살 수는 있는데 눈이 멀 것이다 서서히. 네. 그래서 눈이 멀기 전까지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대성할 수 있었다. 그거는 뒤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줬던 엄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다.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엉엉 울면서 노스이오한테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준다. 그렇지. 맞아요. 개가천선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 막 즐겁게 피아노도 배우고 뭐 꽃도 보고 막 눈도 치우고 뭐 이런. 둘이 식으로 연애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했는데 네. 이때 이제 플루토가 또 날라오는 거지. 머리에서 먹구름 오잖아. 이게 이제 시점상 몽블랑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 2호가 그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먹구름 속으로 날아가죠. 근데 이때 던컨은 드디어 곡을 완성했다고 노스 2호한테 들려주겠다고 하는 찰나였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만 처리하고선 듣겠습니다 하면 못 듣는 거잖아. 곧 돌아오겠습니다 했잖아. 그럼 못 돌아오지.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터지는 거 보이고 이제 뭐 또 뭐 떨어지지 그러면서 노래 소리 들리고.
그리고 노스웨이호가 그 행색이 항상 망토 같은 걸로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키도 엄청 크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팔이랑 뭔가 그 몸 전체가 그냥 전투에 아주 특화된 로봇이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네. 물론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 뭐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대량 학살 무기 정도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 얘야말로 대량 학살 무기지. 진짜 그랬죠. 그래서 피아노를 왜 배우고 싶냐 했을 때 전장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막 울컥하잖아. 그렇죠.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그 회오리를 몰고 플루토한테 한 방에 간다. 뭐 보여주진 않는데 그냥 터지면서 자네가 이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덩컨이 그런 데서 노래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너라. 피아노 연습할 시간이야라고 뭐 말하면서 끝나죠. 왜냐면 이때 노스웨이호가 초반에 보면 자기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죠. 추락하잖아요. 아니 너무 걸걸한 목소리가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성우가.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작곡을 했을 거 아니야. 어디 그렇죠. 미디어 같은 그 분위기로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게 더해지니까 뭐 애니메이션으로서의 가치가 좀 올라간다. 이건 진짜 좋죠. 왜냐면은 만화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음악을 들으니까 훨씬 더 그 감동이 더 더해진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초반 한 1, 2화 정도는 약간 감성적인 에피소드들이 좀 많고 한 3, 4화인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스릴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야. 우라사 나오키가 어떤 걸 잘하냐면 진짜 한 사람을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퍼즐을 합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막 드라마를 만들어. 이 사람 다 각각 드라마를 만들어. 그렇지. 그다음 죽인다고. 그렇지. 죽이거나 뭔가 사연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만남을 만들거나 인연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뭐 이유를 만들거나 아무튼 뭐 그런 방식인데 그리고 1권 딱 끝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톰 이러면서 하는데 소년이 정말 우라사 나오키의 얼굴이죠. 가 그린 어떤 그 아톰 그 미소년 얼굴 딱 쳐다보면서 끝난단 말이야. 네,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죠. 1화 끝부분에. 그치. 달팽이 만지는 건가? 거기 그거. 그치. 2화 들어가면 이제 게지히트가 아톰을 만났죠. 네. 아톰은 막 달팽이를 보고도 막 신기해하고 음식도 맛있대. 근데 맛있는 신용을 한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맛있게 느껴진다고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게지히트 그냥 다른 애들도 보면은 로봇들이 그냥 차도 마시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을 그냥 흉내내는 거다 정도로 나오잖아. 네. 게지트도 항상 그냥 커피를 시켜요. 마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마시는 척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아무튼 그런데 얘는 정말로 맛있게 파르페를 먹는다. 그래서 게지히트가 이제 처음 사람이나 뭐 로봇을 보면 식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톰은 그게 좀 헷갈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계속 헷갈리더만 이거 별로 식별 장치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요? 아니 보면 아부라도 헷갈렸다 그러고. 근데 헷갈릴 수 있지. 아니, 보자마자 알아야지.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선 여기 온 이유를 이제 말해주는데 7대 로봇이 차례로 죽고 있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그거죠. 근데 아톰이 이제 사건을 그럼 해결할 수 있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게지히트의 메모리 칩을 읽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그걸 줘. 로봇들의 특징인 거잖아요. 뭐 서로의 뭐 칩을 교환해서 내용을 볼 수 있고. 근데 이러면 하는. 자기 치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좀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른 건 보지 마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다 봤어. 그치. 사모님이 예쁘시네요. 말은. 애새끼가 아주 그냥.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펑펑 우는 장면도 나오죠. 게지히트 그러면서. 그치. 두 가지로 충격적인 거지. 하나는 아톰이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라는 것과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게지트의 어떤 기억을 잃고 얘가 이제 우는 건가 뭐 그런 궁금증까지 더하면서 좀 재미있는 전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국제 로봇법을 발안했던 인물이래요. 이 사람은 나무에 거의 처형한 것처럼 매달려져 있고 그리고 뿔 형태가 또 달려 있죠. 이거를 갖다가 와 좋아 요때는 현장을 입체 재현. 근데 그냥 단순히 홀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밟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이거 기술이 그런가 보지 뭐. 너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자고. 아니 이런 거는 원작에도 나오는 건데 어떻게 네. 구현할까? 그리고 정확히 똑같이 구현했더라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톰은 발견을 하는 거지 와가지고 그쵸.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게제트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러니까 아톰이 있는 일본으로 찾아왔는데 하필 또 온 순간에 이제 벌어진 거지 사건이. 그렇죠. 그래서 뭐 깨진 차찬을 보고서는 로봇이 아닐 거다. 왜냐면은 로봇이 왔는데 이런 거를 갑자기 대접할 리가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시신의 손에 보니까 잉크가 묻어 있네. 그럼 뭔가를 뭐 찾으려다가 엎은 게 아닐까 하고 찾아가 보니까 명함이 발견된 거죠. 잉크가 묻은. 그러니까 잉크를 엎은 거지. 좀 네.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다. 근데 그 명함이 누구였냐? 오차노미즈 박사였다. 한국
판으로는 이제 코주부 박사. 그렇네요. 코주부 박사였는데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고 아무튼 뭐 텐마 박사도 정말 우라사와 스타일로 되게 잘했지. 네. 원작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제 앞머리 막 곱슬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안경 끼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약간 이카리 겐도 같이 되게 잘했어. 그 정말 그 뭔가 감추고 있을 것 같고 천재일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잘 살렸죠. 그래서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이 계속 중요하게 언급이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사단에서 만난 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보라 조사단이라는 멤버였던 거예요. 다들. 그래서 보라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결국 끝까지 나오죠. 끝에는. 끝엔 나오죠. 이게 되게 뭐랄까 거의 이 트리거가 되는 단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 보라가 우리는 이제 보라색의 그 보라니까 아니 뭐 C도 되잖아. 보라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도 보라라고 이제 읽으니까 일본어로도 보라로 나오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런 뭐. 것보다 했어요. 그래서 보라 맥거핀이었어 이거는. 근데 맥거핀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정체를 드러냈지. 왜냐면 사람들이 보라 하면 뭐 애 달달달달 떠는 애 있잖아. 보라 하면서 도대체 뭐길래 했는데 보라 조사단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웃긴 거는 뭐 미리 얘기하자면 보라 조사단이 이제 조사단으로 파견이 됐는데 자기네들도 뭘 조사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대량 학살 로봇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중간에 진행이 아니 되면서 여기 나오죠. 벌써 나와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다리우스 14세 독재 체제였을 때 누가 봐도 후세인이죠. 그렇죠. 그냥 후세인이지 뭐. 그렇죠. 이제 디자인이. 그 압도적인 로봇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인근 지역을 막 제압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막 손에 넣으려고 했었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대량 파괴 로봇 제조 금지 조약을 발의해가지고 국제연합에서 바로 승인을 합니다. 여기 뭐 트라키아 합중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그걸 빨리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네. 밀어붙인 거지. 그렇죠. 뭐 그냥 USA죠. 트라키아 합중국은.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파견된 것이 보라 조사단이었다. 그래서 얘네가 조사를 해서 뭐가 나오면 이제 친다 이게 플랜이었는데 뭐가 별로 안 나온 거였지. 그러니까 똑같아.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미국도 이라크 칠 때 여기 대량 학살 무기가 있어서 그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국가가 뭔가 내게 위협이 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한 뭐 그런 구실 정도를 그냥 내세웠다라는 거를 우리는 실제 역사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걸 운유했구나. 뭐 운유도 아니지 이 정도면은 직접 대입을 했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고도의 로봇 병단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어떤 천재 과학자가 있어서였는데 그 사람이 통칭 고지 박사라고 했다. 그래서 진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실존 인물인지조차 모른대요.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숨겨놨다가 결국은 다 밝혀주긴 하잖아. 네. 그냥 끝나진 않아. 그리고 이제 또 게지트는 브란도를 찾아가죠. 다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너 위험하다. 근데 사실 안 찾아가도 다 텔레파시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걸로 연결해가지고. 사연을 또 봐야 돼. 이게 이런 거지. 미팅에서 전화로 하는 거랑 미팅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래서 대면 미팅 해야 그렇지, 되고? 대면 미팅이야. 역시. 야 그냥 노스이오 딱 죽으면 그게 뭐가 있겠냐? 아 나 전장에 나가기 싫으니까 피아노 배울게요. 뭐 이런 거 한번 나와줘야지. 죽었을 때 임팩트 딱 이런 건데. 브란도도 애들이랑 딱 껴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브란도가 그래야 그 되니까 뭐. 로봇 판크라티온 처음에 이런 것도 이제 원작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아 저게 로봇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수트였고 어쨌든 그냥 무패 전적을 자랑하는 격투가였는데 네. 집이 사실 되게 좀 그렇게 최고의 챔피언 치고는 부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알고 보니까 인간 아이 5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고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죠. 얘의 행복은 이거야. 그리고 정말 소중한 가족을 손에 넣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죽는 거지 뭐. 피가 완전 그냥 어. 그거지 뭐. 사망 플래그지. 그리고 자칭 럭키맨이야. 그러니까 나 조심할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선 바로 또 게지트는 헤라클레스를 찾아갑니다. 헤라클레스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판크라티온 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되게 라이벌이고 곧 이제 라이벌전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번을 했는데 다 무승부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리그가 다른 거지. 그런가 챔피언십 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유럽과 뭐 이쪽 지역 막 그 챔피언십 하겠지. 헤라클레스는 되게 군인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차 한잔 하실래요? 아 우리 로봇인데 뭐 그런 거 필요 그렇지.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39차 분쟁 그때 이제 메모리를 삭제하지 않는 우리 로봇들은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냐. 나는 그 상황을 너무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그 증오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로봇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중요한 코드였던 것 같아. 네. 스스로를 이제 인간화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로봇의 인권을 인정한 세계잖아. 네. 왜 인정했을까? 거의 인간에 가까운 존재다. 이들도 인격을 가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내놓은 거잖아 이미. 근데 딱 그 정도. 어쨌든 인간을 모방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떤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런 AI들까지도 증오와 분노 뭐 이런 감정까지 학습을 했다고? 굉장히 뭐 진화라고 보긴 좀 애매한, 좀 어려운,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의 어떤 진화를 또 보여주면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너무나 무용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가 미워서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거잖아. 근데 나중엔 어느 순간 왜 하고 있는지조차도 까먹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런 어떤 무용함에 대해서 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편 이제 브란도는 저기 다가오는 낌새를 느끼죠. 근데 그때 하필 또 애들이랑 동물원 가기로 한 날이야. 죽어야지 뭐. 돌아올게. 가기로 했는데 안 가면 죽는 거예요. 동물원을 갔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동물원 다 죽었겠지. 거기 있는 사람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겠지 그럼. 그래서 인적이 없는 곳까지 경기용 로봇을 막 차에 싣고서는 이동을 하죠. 그리고 몸을 교체한 장면이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데 저는 몸을 그 수트 안에 다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만 뽑아서 넣더라고요. 뽑아가지고 들어가잖아. 하긴 뭐 그게 로봇이니까 훨씬 그렇죠. 더 편하겠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 뭐 공사에서 현장에서 일한 로봇인데 자기 퇴근 후에 몸을 잃어버렸다고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아, 또 편해 보여.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회오리 오는 데서 이제 박사, 내가 이겼어 하면서 했는데 진 거 같지? 그치. 누가 봐도. 근데 이겼어 하면 이미 몸은 가라앉고 있었던 거였지.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저게 저는 뭔가 정체라던가 약점이라던가 이런 걸 알아내서 이겼다고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격을 주긴 줬지 이때. 주긴 줬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본 거 메모리로 전송할 테니까 잘 받아.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눈물 뺄라고 이제 작전을 약간 내가 한 거죠.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주마등이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즐거운 한때. 이런 게 가니까 이제 막 아톰 막 안쓰러워하고 막 다들 게지트 막 그냥 왜냐면 이때 이제 게지트가 느껴가지고 헤라클레스, 아톰, 브란도를 전부 회선으로 연결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자기네들이 다 직접 경험한 것처럼 묘사가 되죠. 애니메이션에서도 막. 아니 그걸 겪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전송한다는 메모리가 전투 메모리여야 되잖아. 지금 어떤 상황을 너희들도 받아 도움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보내는 거야라고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랄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 조종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주마등이라는 건 우리가 뭐 겪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네. 어쨌든 인간만이 가진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로봇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보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서졌다, 죽었다. 이걸 표현하는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아톰만 뭔가를 감지했다고 못 느꼈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그 주마등 장면 중에 뭔가 검은 선 같은 게 계속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뭘까? 플루토의 약간 증오? 그런 게 스며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이제 헤라클레스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잔해 속에서 브란도 흔적을 찾고 있었죠. 계속 경찰하고는 다 포기했는데. 그치. 100km나 떨어진 암초에서 브란도 팔이 발견됐대. 그래서 가보니까 그 팔에 꽂힌 형상이 뿔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근처에 브란도 칩도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브란도 칩을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또 머리에 뿔을 형상화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장면.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막 화가 났죠. 플루토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치. 하면서 이 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3화 하면은 일본이죠. 여기서 이제 아톰 여동생 우라 능력 좀 나오는데 동물이나 로봇의 감정 멀리서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거 나오죠. 그게 조금 이상하지. 결국은 이제 굉장히 편리한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두 가지 슬픔이 부딪히고 있어. 막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근데 원작에서는 우란도 좀 센 걸로 나오지 않나 로봇이? 맞아요. 그 데지카 오사모 원작에서는 좀 센 걸로 나오지. 저 우란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짤 있잖아요. 아, 그치. 이 짤 장면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냥 뭔짜리요? 일어나 출근할 시간이야. 일어나 출근할 시간이야. 일어야 돈 벌어야 할지 그 몰라요. 그치. 원래는 그게 대사가 오빠가 죽었어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그 장면에 그냥 말이 없이 그냥 장면만 나오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 장면이 짤로 쓰기 아주 좋아졌지. 그런가 오히려 그 장면을 컬러 짤로. 그렇지. 자 그리고 일본의 페르시아 출신의 아브라 박사라는 사람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얘는 메인 빌런. 그렇지. 얘는 전쟁 때 몸 대부분을 잃어가지고 이제 기계로 교체했대. 그래가지고 여기 로봇이랑 이제 인간이 들어가는 문이 다른데 얘가 이제 인간 쪽으로 들어갔다가 삐삐삐 울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로봇이었던 거잖아요. 몸 대부분이 이제 교체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럼 로봇 없지. 쪽으로 들어갔어야지. 아니 근데 자기는 또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뇌는 거죠. 인간이면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약간 이제 모호하게 이런 게 이제 단서를 던져주는 거였죠. 그렇죠. 아주 뭐 그런 거다. 그리고 일본에 온 이유는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 플루토를 회수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메인 빌런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보소. 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부하도 재밌는 애가 있지. 우와 하면은 온몸에서 막 바퀴벌레가 나와. 바퀴벌레 로봇이지. 그러니까 그쵸? 뭐 약간 군체 같은 느낌으로 뭔가 네.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뭐 정찰도 하고 뭐 메모리도 옮기고 다 하더라고. 뭐 이런 세계에도 바퀴벌레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설정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거겠지. 네. 오해 받을 거 아니야. 바퀴벌레가 없는데 갑자기 바퀴벌레 로봇이 나오면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게지트는 자기 기억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번에 이거 아톰 보러 일본 갔는데 좋더라. 그래서 아내한테 일본 한번 가보자. 우리 처음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내가 이미 한번 등록이 되어 있었대. 가기로 했다가 예약을 취소했었대. 그러니까 사람의 패턴이 참 비슷한가 봐.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벌써 지웠는데 이렇게 일본을 한번 또 가려고 그러네? 막 이런 거잖아. 그렇지. 2년 전에 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부부 사진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대. 그러니까 로봇이기 때문에 기억에다 남아 있어서 사진이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많은 게 오히려 이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형사니까 이제 캐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3년 전 기억이랑 4년 전 기억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뭐 3년에 형사랑 술자리 했던 거라든지 뭐 4년 전에 뭐 그때 페르시아 갔던 기억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뭘까 해서 얘 이제 봐주는 박사 있어. 호프만 박사라는 애. 이제 걔한테 물어보니까 걔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 박사가 얘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국장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국장이 오리발을 내밀지.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소리만 해. 게지트한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 하고 그냥 가버려. 뭐 알 수 없는 소리야. 뭐 했다는 거지. 그냥 지웠다는 내가 기억 거죠. 조작을 했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기억이 조작됐구나. 그렇지. 인위적으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자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이제 전환돼가지고 로봇을 배척하는 이제 반 로봇 단체 조직원인 아돌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뭐 절친했던 형이 있는데 이제 얘는 꾸준히 공부했고 그 형은 이제 잘못 나가가지고 막 로봇이나 연쇄살인하는 그런 애가 된 거지. 그러니까 로봇이 내 권리를 가져갔어요 하고 날뛰는 이대남. 이거 뭔 소리야? 아무튼 그런 느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고로 죽었나 봐. 뭐 그랬는데 얘는 중범죄자라서 이제 시체를 한동안 그 정부에서 보관하다가 이제서야 받게 된 거지. 근데 몸을 보니까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 형체는 그 제로니움 탄이라는 걸 맞아야지 이런 형태가 된대. 근데 제로니움탄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몇 없어. 그치. 그 중에 하나가 게지트다. 그래서 게지트가 우리 형을 죽였구나. 라고 확신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하지만 로봇은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네. 로봇 그 3원칙에 그렇지. 근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게지트를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KKK 같은 게 있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백인이 흑인을 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이제 인간이 로봇을 그런 단체 소속이라서 그냥 게지트를 죽여야지 이런 걸 이제 뭐 노리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제로늄 탄도 금방 구하잖아요. 그죠. 암 시장에서 그냥 구하면 되나 봐. 왜냐면 게지트가 되게 단단해. 무슨 뭐 제로니움 합금으로 돼 있대나? 그 합금 이름도 그거였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뭐 타격을 입힐 수 없다.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그것도 이제 구해서 접근을 하지. 물론 조직은 이걸 반대해. 왜냐면 이거를 조직은 이제 언론에 흘려가지고 자신들의 세를 이제 불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 새끼가 혼자 돌출렁댕 하는 거였지. 그랬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결국은 둘 다 처리하려는 거였잖아요. 뭐 일석이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저 로봇이 사람을 죽였어라는 게 그냥 알려지면 땡큐인 거잖아. 그렇지. 네. 거기까지만 해도 돼. 근데 이제 자기 형이니까 이 아돌프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 죽여야지 하고 이제 나서다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사실 일단락이 됐는데 8화에 나오더라고. 회상을 통해서 그렇지. 아 감동이야. 그 마지막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러고 말 안 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지. 나도 기억이 전혀 안 나다 나중에 보니까 이랬구나.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정말 일본 만화가 중에 캐릭터 코를 제일 크게
아니 그 코주 박사라고 하시는 분은 원래 원작에서도 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렸나 보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아니, 코가 왜냐면 서양 놈들이 많이 나오니까 코를 무작정 이제 다 크게 그렸는데 그게 근데 납득이 어울려. 가게 그리잖아. 그래서 서양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뭔가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근데 약간 나는 놀리는 기분도 들었어. 아니 근데 그 우라사와 나오키가 그 서양 사람은 좀 잘 그리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전 인종을 다 그릴 줄 아는 몇 안 되는 만화가이긴 맞아요, 하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스타일의 스릴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가이기도 하고. 거장이지. 근데 어쨌든 이번에 보면서 야 코가 크긴 크구나. 서양 놈들 너네 봤지? 이 새끼들 맨날 눈 찍고 이 짓을 하더니 야 우리는 나오키 선생님이 보여준다 막 이러면서 아게 봐라 이놈들 고쟁이들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유럽이라 계속 큰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지트는 엡실론하고도 미팅을 해요. 이제 뭐 헤라클레스가 플루토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자기가 간신히 막았다. 뭐 이런 내용 얘기도 하고 보라 얘기도 해. 여기서 이제 아까 강 기자가 얘기했던 그 소년 얘기를 하지. 전쟁고아가 된. 얘는 정신이 나갔어. 보라밖에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보라가 뭔가 있구나라는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북돋지. 왜냐면 보라 조사단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보라라는 얘기를 맨날 읊고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울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얘는 무서워하는 또 어떤 감정을 멀리서 느꼈어. 그래서 막 따라가 보니까 기억을 잃은 로봇 하나를 만나죠. 불황자 같이 생겼는데 그림을 되게 잘 그려. 잘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그렸는데 딱 보니까 이게 컬러풀 해야지 알아먹을 것 같아서 색깔을 구해다 준다. 그랬더니 그린 게 꽃밭이었어. 이거 원작에도 그 페이지만 꽃밭. 아니 그 페이지만 유일하게 컬러로 돼 있어서 좀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걸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아무튼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얘 조금 회복하더니만 시들어가던 꽃을 막 다시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을 피워가지고 막 비도 오게 해. 능력이 심상치 않아지는 거지. 그러더니 이제 아톰을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아톰 하더니 막 죽이려고. 아닌데 아토무 아토무 일본 사람이었구나. 그러더니 발작하더니 이제 기절을 했는데 그때 머리에 뿔 같은 게 팍 나오다가 이제 기절을 하죠. 그리고 보니까 이미 그 없어요 인공지능이 메모리 칩. 아니 메모리 칩이 아니야. 인공 그 뇌 부분을 담당하는 게 얘네 로봇들은 그 목 뒤에 달린 건데 거기 이제 뭐 디스크 같은 게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거기가 이미 빠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작동할 수가 없는데 왜 움직였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라 박사의 부하 있죠. 바퀴 뽑는 애. 얘가 이제 호수에서 뭔가 발견하는 것처럼 그게 하면서. 이제 부상 당해가지고 쉬고 있던 플루토였던 거죠. 네. 그렇게 찾아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원작도 전 8권인데 이 작품도 애니메이션 작품도 전 8화로 만들었어요. 보니까 정말 한화를 한 권을 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라사 작품은 그냥 그 자체로 애니메이션 콘티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한화가 된 거야. 1시간짜리가. 너무 그냥 재밌게 봤지. 그치. 복귀하기도 되게 좋고 뭐 그런 컬러풀 뭐 음악도 나오고 뭐 하니까 아주 볼만하다, 만족하면서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오랜만에 진짜. 그쵸?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전쟁 상황과 맞닥뜨리니까 그 메시지가 더 배가 되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치. AI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니까 앞으로 진짜 이렇게 AI가 진화해가지고 감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기도 그렇죠. 하고. 감정을 가질 수 없어. 근데 요즘 챗 GPT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잖아요. 이상한 걸 학습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발전시키는. 뭐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그렇죠. 비슷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약간 인격화해서 우리가 바라보니까 무슨 감정이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냥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고 그걸 다시 본다면은 이 개념도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어쨌든 다음에 플루토 두 번째 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